자, 우선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한번 보죠. 네, 시장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죠. 침체 없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25%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1.15%, S&P 500 지수가 0.74% 강세였습니다. 두 지수 모두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가 특히 강세였습니다. 애플부터 아마존까지 모두 1% 안팎 그리고 1%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 3.53%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이날은 0.82%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3.7% 오르면서 더 잘 나갔습니다. 기술주가 아닌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그 정도가 좀 약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헤드라인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3%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2%였는데요. 두 경우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낮게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로 2021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5%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4%대까지 둔화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로도 0.2% 상승에 그치면서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시장 예상치보다 수치가 낮게 나오자 전문가들도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6월 CPI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시티의 경제학자는 6월 CPI 하나로는 7월 금리 인상을 막을 순 없겠지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아트캐시는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이 수석 경제학자도 7월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상 사이클의 끝을 기대했는데요. 다만 근원 CPI 상승률 4.8%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높다면서 환호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 수석 전략가는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요.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세 가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둔화된 6월 CPI를 확인하고도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7월 인상 가능성을 92.4%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 9월과 11월에도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일 가능성을 높이면서 7월이 마지막 인상이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일제히 1%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일본 증시는 요새 좀 주춤합니다. 엔화 강세로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가 꺾이면서 0.81% 내렸는데요. 일본은행이 이달 말에 예정된 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6월 무역 통계와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상해 종합지수는 반도체주 하락으로 0.78% 내렸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당국의 기술기업 지원 기대감에 1%가량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7시 기준으로는 3,980 그리고 90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과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브렌트유 5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올라왔고요. WTI도 1.23% 상승하면서 배럴당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상 사이클이 멈출 것이란 기대감에 국채 금리는 하락세입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 4.748%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8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